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비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끝에머리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글라인더를 통해서 한번 잘라보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 유의하시고요. 글라인더로 갈아내서 뾰족한 모서리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닐이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글라인더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십니다. 글라인더로 보 쪽 위에 직각인 부분을 전부 다 갈아주시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마다 갈아주시고 끝에 쪽에도 갈아주셔야 비닐이 찢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동그랗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찢기지 않는 정도,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방금 샌딩 작업을 했는데요,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대 같은 경우는 잘라와서 냅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비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재주신 다음에 저희가 밑에서 재단을 한 상태에서 벽을 붙이고 천천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부터 한 다음에 지붕선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뒷면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씌우게 되면 판판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일일이 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쫄대 이전으로 잘라왔거든요, 얇게. 두께는 2.7mm로 쫄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펴준 상태에서 쫄대를 안에서 막는 겁니다. 사두 타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와 뒤쪽이 완료가 되었고요, 앞쪽을 쫄대를 감아가지고 이쪽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뒤쪽 또한 감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총 3군데로 나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과 뒤쪽 해주시고요, 중간에 비닐을 판판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셔야 쭈글쭈글하게 나오지 않고 이쁜 온실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쫄대가 펴지면서 쭉 고정을 해주는 단계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얇게 자른 이유가 커터기로 일일이 하기에는 정확하긴 하겠지만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얇게 잘라서 부러뜨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쪽, 입구 쪽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판판하게 만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판판해지는 거고, 그냥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되면 판판하게 안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주면서 쫄대를 박으면서 작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쫄대에서 비닐하우스를 앞에 뒤에를 쳤는데 비가 오게 되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조금 하게 돼가지고 쫄대를 20mm로 켜가지고 합판 쫄대 작업을 하기 전에 자작합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쫄대를 바꾸기 전에 저희가 도장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라온 쫄대인데요, 자작합판으로 만들어서 친환경 이재로 본드로 만들어낸 합판입니다. 자작합판으로 통해서 고구치 모양이 보이는데 고구치 모양이고, 이렇게 20mm로 해서 잘라내는 합판 쫄대, 자작합판 쫄대입니다. 하나씩 놓고 나서 제가 도장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스테인은 동일하게 투명 오일 스테인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살 한 번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밑에는 구조 마감제인데 스테인은 더 발라주면 좋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라는 게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는 나무들은 항상 스테인 작업을 해주셔야 유지보수가 오래가게 됩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밖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꼭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옷에 배도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발라주는 만큼 나무 유지가 오래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린 단면도 모선이나 이런 쪽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부는 바니쉬나 수성 오일 스테인을 칠하셔야 되고요, 외부는 유성 오일 스테인을 활용하셔야 나무가 비에 맞아도 오래가게 됩니다. 방부목 같은 경우도 방부액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오일 스테인은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방부액이 있어서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거지 절대로 방부목이라 해가지고 썩지 않는 나무는 아닙니다. 썩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앞면 한번 바르시면 잠깐 말려놨다가 다른 걸 칠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뒷면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작합판 3mm가 얇기 때문에 변형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쫄대용이기 때문에 타카로 고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꺼우면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4mm를 폭으로 20mm 재단을 해서 쫄대 작업할 예정입니다. 재단기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재단 프로그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손이 다치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출이 되는 면이기 때문에 자작합판이 보이면 예쁘게 인테리어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쫄대라도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마감을 이쁘게 해야 어떤 인테리어든 건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작합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도포를 해주시고요. 반대편에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르게 됐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모서리하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면을 바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앞면과 뒷면과 옆면, 사이드도 다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 처음에 발랐던 내용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이쪽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발라줬고요. 칠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도장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칠해진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바로 이쪽에 쫄대 부분, 비닐하우스 될 때 쫄대 부분이 있잖아요. 쫄대 부분 이쪽 위에는 자작합판으로 덧방을 칠 거긴 한데, 그래도 안에도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면은, 하우스를 고정하기 위한 면을 전부 다 스테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도 있고요. 이쪽 위랑 현재 뒤에 돼 있기 때문에 뒤쪽, 이쪽 면을 전부 다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비닐 쪽에 묻으면 자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 쓰는 헝겊을 가져왔거든요. 흘러내리면 닦아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도 발라주시고요. 끝에 머리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자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십니다. 끝에만 살짝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쫄대 부분을 다 전부 다 발랐고요. 저희가 비닐을 치면서 자작합판을 발랐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비닐식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쫄대를 오일스텐 마감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빈나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을 벽면부터 치고 지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팽팽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감아서 완료가 되었고요. 군데군데 잘 맞나 확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 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부 쪽 라인이 좀 완료가 돼서 타카와 같이 고정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칼로 재단해 주시고요. 최대한 맞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서 반대편 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부 쪽이 완료가 되었고요. 짱짱하게 설치된 모습입니다. 지붕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를 전부 다 전체적으로 쳤고요. 칼을 댔을 때 그냥 자르게 되면 삐뚤삐뚤하니까 MDF나 나무 쪼가리를 활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한 수평자나 혹시 나무 쫄대 같은 걸로 일자를 대주시고요. 그리고 스킬로 밀어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 수용은 상관없습니다. 반듯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임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제가 비닐을 오리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스로 임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고정하겠습니다. 판판하게 대주신 다음에 칼자국을 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펴주시고 평평하게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은 잘라냈고요. 바짝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타고 내려갈 수가 있게끔 저희가 한 겹은 전용 단차 정도는 냈던 상태입니다.
모서리 부분도 신경 써주셔가지고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노출이기 때문에 비닐을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재단을 하고 있고요. 너무 바짝하게 되면 물이 침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라고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놓고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늘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줬고요. 창문 쪽도 제가 잘라낸 다음에 쫄대를 걸어서 탁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냅두고, 뒤쪽에서 제가 아까 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헐렁버려서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안 보이는 면이라 저희는 여유를 두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짝 자르지 않고 냅둔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 창문 빼고 비닐하우스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제가 촬영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